네, 날이 따뜻해지면서 이사 준비하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이사 준비를 하다가 갑작스럽게 허리 통증 때문에 병원을 찾는 분들도 늘고 있다고 하네요. 네, 짐을 들어 올리다가 허리에 무리가 가기도 하고요. 이런 네. 무리로 인해서 허리 디스크, 그러니까 추간판 탈출증이 발생하기도 한다고 하죠. 네. 자,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요, 허리를 어떻게 관리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좀 한의학적으로 접근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스튜디오에 한의학 박사 최우성 원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원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이사철에 이제 허리 통증 때문에 병원을 방문하는 분들 많다 이런 말씀 드렸는데 네네. 얼마나 많은 겁니까? 저야 병원에 있으니까 네. 항상 요통 환자들을 보게 되지만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가을철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산행을 하거나 아니면 뭐 늦가을에 김장을 하고 나서 허리가 아픈 경우가 많고요. 그다음에 겨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미끌하면서 넘어지면서 낙상이 발생을 하거나 아니면 척추관 협착증 같은 그런 증상들이 나타납니다. 봄철로 접어들면서 우리가 이사가 많게 되고요. 최근에는 코로나19 때문에 이사가 약간 주춤하다라고는 네. 얘기는 하지만 이게 안정세에 접어들고 나면 그때부터는 본격적으로 이사를 하고 나서 아무래도 무리를 할 수밖에 없겠죠. 네. 그러면서 통증을 나타내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네. 그러니까 안 아픈 사람도 이렇게 이사를 하다 보면 허리 통증이 발생할 수 있는 경우가 참 많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무리를 하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허리 통증을 가지고 올 수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최근에 현대인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앉아있는 시간들이 많죠. 그리고 앉아있는 자세도 좋지 못하고 상대적으로 우리가 운동은 부족하기 때문에 허리 옆에서 잡아주는 근육과 인대들은 많이 약한 상황이 돼 있을 거예요. 그래서 환자분들을 우리가 관찰을 해봤을 때 생각보다 무거운 물건을 들다가 삐끗한다라는 그런 경우들보다는 아무것도 아닌데 내가 이 작은 것들을 가지고 살짝 들어올리다가 삐끗했다라는 이런 경우들을 상당히 많이 관찰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뭐 굳이 이사철이 아니어도 평소에 허리가 아픈 분들도 정말 많잖아요. 저도 네. 그럴 때가 있는데 이제 그럴 때 보면 이제 근육이 문제가 있는 건지 아니면 다른 질환이 있는 건지 궁금해지거든요. 네네. 어떤 차이가 있는 겁니까? 네, 좋은 말씀이세요. 우리가 크게 허리 쪽에 통증이 나타났을 때 두 가지로 나눠서 치료를 접근을 하게 됩니다. 네. 제가 간단하게 비교를 좀 해봤는데요. 첫 번째, 우리가 허리를 그냥 삐끗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염좌라고 얘기를 하죠. 이런 허리 통증일 때는 허리 한쪽으로만 통증이 집중되는 그런 성향들이 보입니다. 네. 그리고 가만히 쉴 때는 통증이 나타나지 않고 어떤 특정 동작을 취하거나 아니면 근육과 인대가 활동을 할 때 이때만 통증이 나타난다는 특징이 있고요. 반대로 추간판 탈출증이나 아니면 신경 쪽에 뭔가 문제가 발생을 했을 때 이때는 허리뿐만이 아니라 엉덩이랑 다리까지 통증이 그렇게 내려가는 부분들이 보입니다. 그리고 그 통증의 양상도 우리가 뻐근하거나 욱신거리는 이런 통증들이 아니고 찌릿하거나 아니면 저린 느낌 이런 신경 쪽의 증상을 가지고 있다는 게 특징적인 증상이라고 볼 수 있죠. 네. 그럼 이렇게 이사를 하다가 좀 갑자기 발생한 통증인 경우에는 조금 쉬면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어떤가요? 네, 맞습니다. 기본적으로 어떤 우리가 근육 쪽의 통증이든 아니면 신경 쪽의 통증이든 통증이 나타났을 때 가장 먼저 해주셔야 되는 부분들이 더 이상의 손상을 방지를 하기 위해서 쉬어주는 거죠. 뭐 누워있든 우리가 앉아있든 내 통증이 가장 덜한 자세로 좀 쉬어줘야 되는데 문제는 이런 근육성의 그리고 인대 쪽의 통증들은 우리가 길어도 한 3일 안쪽에는 증상들이 많이 완화가 되는 것들이 정상입니다. 네. 만약에 이 시간을 넘어서게 되면 그때부터는 뭔가 안쪽에 더 깊은 곳에 문제가 있다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네. 이때는 쉬는 것보다는 오히려 빠른 진단과 그다음에 치료를 진행을 해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네. 그런데 이제 통증을 말씀하시니까 궁금한 게 사실 뭐 이렇게 누워 있다가 보면 이제 통증이 가라앉는 경우도 있고요. 또 어떤 분은 조금만 움직여도 너무나 아프다 이런 말씀하시는 네네. 부분이 있거든요. 그럼 어떨 때 어느 정도 통증이거나 어떨 때 병원에 가야 되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환자분들께서 참 애매하게 네. 여기시는 부분들 중에 하나인데 통증의 역치라는 개념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아주 큰 자극에도 아주 많이 손상됐는데도 뭐 덤덤하게 넘기시는 경우들이 있고요. 뭐 어떤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되게 엄살이라고 하죠. 이런 부분들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는데 요통이 나타났을 때 우리가 이 부분들을 평가하는 기준은 사실은 통증의 강도라기보다는 그 통증의 변화 상태, 진행 상태에 좀 더 초점을 맞추시는 것들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우리가 한마디로 정리를 하면 3일이 지나도 통증이 개선되는 여지가 없다거나 네. 아니면 우리가 뭐 일주일, 2주일 안쪽에 통증들이
급속도로 좋아지는 성향들이 보이지 않고 거의 비슷하게 연결이 된다면 이때는 근육과 인대 쪽이 단순성의 요통이 아니라 안쪽에 뭔가 관절낭이라든지 아니면 건이라든지 아니면 신경 쪽 또는 추간판에 문제가 생긴 증후성 요통의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이런 통증의 변화 상태를 가지고 내 몸 평가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3일을 한번 기점으로 모니터를 좀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시청자의 질문을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갑작스럽게 허리 통증으로 고생을 너무나 하고 계시다는데 전화 연결이 돼 있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언제부터 허리가 아프신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이사를 했는데요. 네. 무거운 걸 많이 들고 해서 무리가 되는지 허리가 아프더라고요. 그런데 이사를 하다가 말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며칠 더 정리를 하고 그랬더니 허리가 좀 시큰시큰하고 한데 이거 괜찮은 건가요? 어떻습니까, 원장님? 네, 방금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지금 첫 번째 우리가 봐야 될 부분들이 이사를 하고 나서 우리가 몸살처럼 그냥 아플 수는 있어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부분들이 이사를 하고 그 다음에 쉬는 시간들이 좀 가져져야 되는데 우리가 아무리 뭐 포장 이사를 한다고 해도 자기만의 뭔가 또 치워야 되는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생길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래서 대부분의 환자분들이 동일하게 말씀을 해주시는 것들 중에 하나가 내가 쉴 수가 없어서 남은 부분들 정리를 한다고 다시 또 며칠간 좀 무리를 했더니만 그때부터 통증이 나타났다라고 이제 말씀들을 하시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방금 우리 전화 주신 시청자분 같은 경우에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3일이라는 기점은 이미 넘어선 걸로 생각이 돼요. 그리고 아직까지 통증이 있다라는 부분들은 뭔가 증후성의 요통을 시사하는 바가 크니까 지금 가만히 놔두기보다는 우리가 민간요법이나 아니면 본인의 휴식으로 치료할 수 있는 그런 단계는 조금 넘어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가까운 병원에서 간단한 검진이랑 그다음에 치료 같은 부분들을 한번 진행을 해보실 필요는 있겠습니다. 네. 더 궁금한 점은 없으십니까? 네. 그러면 지금이라도 빨리 병원에 가보는 게 좋겠죠? 네, 맞죠. 지금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아무래도 시간이 어느 정도 조금씩 길어지면 그만큼의 우리가 치료가 늦어지게 되면 허리 통증 같은 경우에는 치료 기간이 급속도로 늘어나는 이런 특징들이 있어요. 네. 가까운 병원에 꼭 한번 내원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더 심각하기 전에 좀 빨리 병원에 가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방금 이제 상담을 해본 전화 연결한 시청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병원에 내원을 하시면 좀 상황이 호전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근데 이제 급성 허리 통증이 제대로 치료가 안 됐을 때 네네. 만성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전부 다 그렇게 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연구에 따르면 급성의 통증을 가지고 있는 환자분들의 약 20% 정도의 환자분들이 보통 이제 만성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10명 중에 한 2명 정도가 만성 통증으로 이완이 되면 이때부터는 통증의 치료나 아니면 뭐 다른 감약이나 이런 부분들이 매우 어려워집니다. 일상적으로 요통이 잠깐씩 나타나는 이런 단순성 요통은 우리가 수시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려니 하면서 넘기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때 한 가지 우리가 주의를 해야 될 부분들이 단순성 요통들이 점차 발병하는 그 빈도가 높아지거나 네. 아니면 한 번 나타났을 때 이틀, 3일 안쪽에 증상들이 빨리빨리 좋아져야 되는데 이렇게 회복하는 기간들이 점차 길어질 때 이때는 만성 통증으로 이행하는 그 신호탄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바로 병원을 찾아서 꼭 한번 검진을 받아보셔야 되는 상황입니다. 네, 이제 그러면 이 병원에서는 어떻게 치료하는지 방법에 대해서 좀 알아볼 텐데요. 그러면 이 급성 허리 통증 어떻게 한방에서는 치료를 하시는 건가요? 네, 기본적으로 급성의 허리 통증이 나타났을 때는 우리가 통증 상황들을 개선을 시켜주기 위해서 양방에서는 보통 어떻게 치료할까요? 진통제 주사나 아니면 진통제를 복용을 해서 일단 통증을 좀 가라앉혀 놓게 되죠. 네. 한방에서는 우리가 통증을 줄이기 위한 주된 치료법의 하나로 동작침이라는 치료를 진행을 합니다. 네. 기본적으로 우리 허리 쪽에 문제가 생겼을 때 허리를 삐끗하게 되면 허리를 꼼짝을 못하는 것들을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이때 움직임을 빨리 개선을 시켜줘야만 전체적인 치료 기간이 급속도로 줄어들게 되거든요. 이때 동작침을 통해서 조직의 기능을 다시 또 활성화시키고 굳어있는 근육과 인대들을 다시 또 활성화시키면 염증 물질들의 배출을 원활하게 만들어서 우리가 치료를 훨씬 더 용이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네, 사실 그 동작짐 같은 경우는 원장께서도 이제 몇 번 말씀을 해주셨는데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주실까요? 네. 제가 영상을 준비를 네. 했으니까 이걸 보면서 다시 한번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자, 지금 보시는 것들이 허리 쪽에 통증이 나타났을 때 우리가 동작침을 시행을 하는 겁니다. 빨간색으로 된 통증 부위가 보이실 거고요. 환자분은 거의 대부분의 경우 허리를 삐끗하면서 꼼짝하지 못하는 그런 상태가 되는 거죠. 자, 이때 옆에서 부축한 상태로 발 쪽에 2군데, 그리고 팔꿈치 쪽에 또 2군데, 마지막으로 목 뒤쪽에 침을 1군데, 총 네. 5군데 침을 시술을 하게 되고요. 부축한 상태에서 천천히 보행을 시작을 하게 됩니다. 자, 이때 허리 쪽에 굳어있던 근육과 인대들이 다시 또 천천히 부어있는 부분들이 줄어드는 것들이 보일 거예요. 자, 이렇게 됨으로써 안쪽에 혈류 순환들이 다시 또 배출되고 그다음에 염증 반응 산물들이 다시 또 제거가 용이하게 됨으로써 전체적인 치료 기간을 줄이는 좋은 치료법들이 동작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방금 동작침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그러면 이 치료 효과가 궁금해져요. 네네. 그럼 아예 조금 허리가 아프기 전으로 일상생활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치료가 네. 가능한 건가요? 마찬가지로 제가 케이스 하나를 또 준비를 해가지고 영상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 환자분을 제가 설명을 드리면서 동작침의 이제 요법들의 효과를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자, 지금 보시는 그림이 50대 남자의 허리 쪽에 급성 디스크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4번하고 5번 쪽에 디스크가 급성으로 튀어나온 부분들을 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네요. 자, 이 환자분 같은 경우는 평소 때 허리가 특별하게 아프거나 이러지 않았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허리가 약간 삐끗삐끗하는 이런 전조 증상이 있다가 간단하게 우리가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었는데 밑에 떨어진 종이를 줍다가 순간적으로 뜨끔하셨던 거예요. 아, 그렇군요. 그리고 네, 이런 정말 아무것도 아닌 상황들에서 통증이 나타나게 되면 환자분은 거의 움직이지 못하게 되고 119를 타고 우리가 내원을 해주셨던 그런 환자분이셨습니다. 검사를 진행을 해보니까 지금 왼쪽 편에 그림에서 보이는 것처럼 디스크가 파열돼서 밑으로 터져 있는 그런 상황들이었고요. 네. 일단 통증이 너무 심했기 때문에 방금 보여드렸던 동작침을 먼저 시행을 했었고 네. 이후에 추나요법 그리고 염증을 줄여주는 신경근 회복술 이런 치료를 통해서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4번, 5번 쪽이 디스크가 깨끗하게 다시 또 회복됐던 그런 케이스였습니다. 네. 그 침을 이렇게 한 번 맞고도 저렇게 바로 회복이 되는 네, 겁니까? 기본적으로 우리가 통증이나 이런 부분들이 한 10분에서 15분 정도 동작침을 시행을 하게 되면 네, 네. 기본적으로 통증은 어느 정도 완화가 돼서 본인 힘으로 이제 걸을 수 있는 정도가 되고요. 아무래도 전체적인 이 환자분 같은 전체적인 치료 기간은 네. 일반적으로 한 8주에서 12주 정도 예측을 합니다. 그럼 또 궁금한 게 부작용 없는지. 네, 특별한 부작용이나 이런 부분들은 없는데 네. 우리가 한 가지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부분들이 이런 동작침 치료 같은 경우에는 골절이나 아니면 척추염 아니면 척추 결핵 같은 경우에는 한정적으로 시행할 수 없다는 부분들, 이 부분들은 꼭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급성 허리 통증 같은 경우에는 아예 못 걸어서 병원을 가지 못하는 경우도 네네. 발생할 수 있어요. 그러면 좀 집에서 좀 간단하게 좀 치료를 완화할 수 있는 방법은 있을까요? 급성으로 허리 통증이 나타났을 때 우리가 찜질요법들을 저희가 권유를 많이 드립니다. 초반에 만 24시간 안쪽에는 급성으로 증상들이 많이 부어있는 증상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때는 차가운 찜질들을 먼저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네. 그리고 만 하루가 지나고 이틀, 3일째로 접어들 때 이때부터는 오히려 혈액순환들을 증가시켜주는 것들이 치료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따뜻한 찜질을 해주시고요. 전체적인 찜질 시간은 한 10분 정도 내외 이렇게 시행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평소에 이 허리 건강을 잘 지키고 싶어요. 어떤 생활 습관이 도움이 되고 또 운동도 있을 것 같거든요. 소개를 좀 아까 해주시면. 이사를 말씀을 네. 해주셨는데 이사뿐만이 아니라 모든 우리가 가정 일들에는 다 동일하게 적용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네. 우리가 물건을 들 때는 허리를 구부정하게 하는 것들이 아니라 역도 선수들이 하는 것처럼 쪼그리고 앉은 상태에서 허리는 꼿꼿하게 펴고 천천히 무릎을 펴주시는 것들, 이 부분들을 꼭 한번 생각을 해주시면 좋고 네. 아까 시청자분 전화 주셨던 것처럼 한목의 모든 것들을 다 모아서 하실 생각을 하지 않고 일은 조금씩 줄여서 쪼개서 그렇게 하는 것들을 꼭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가볍게 걷기 같은 부분들 그리고 가벼운 조깅 같은 부분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평소 때 허리를
조금이라도 단련을 시켜놓으면 유통의 발생 빈도를 훨씬 더 낮출 수 있기 때문에 가까운 우리가 주변에서 산책 같은 부분들을 꼭 해주시는 것들이 좋겠습니다. 네, 이 생활 습관과 운동 꼭 기억해야겠습니다. 오늘 한의학 박사 최우성 원장님과 이사철 급성 허리 통증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모닝와이드 주요 뉴스입니다. 서울 경기 지역의 확산세가 가속화되면서 충청북도는 외부 감염원을 차단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학생이 개학들이 늦어지면서 PC방이나 노래방 같은 청소년 다중이용시설을 통한 집단 감염이 걱정입니다. 방역당국의 비상이 걸렸습니다.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해 학생들은 의료진에게 정성으로 마련한 간식을 선물하고 학교 측은 학생들에게 특별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8개 선거구 후보가 총출동해 사실상의 선대위 출정식을 갖고 정권 안정과 지역 발전을 위한 여당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미래통합당도 전열을 모두 갖췄습니다. 7번째 도전하는 최연호 후보와 고검장을 지낸 윤갑근 후보, 도내 유일의 여성 후보인 김수민 의원 등이 한 달 뒤에 있을 일전을 벼르고 있습니다. 코로나19에 맞서 열심히 또 싸우고 있는 우리 의료진 그리고 병원에 격려 물품이 도착하고 있다고 합니다. 정말 우리 의사분들, 의료진에게 정말 그 큰 힘이 되는 그런 소식이 아닌가 싶네요. 네, 이런 마음들이 있기에 잠도 못 자고 잘 먹지도 못하지만 힘을 낼 수 있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격려품도 사과즙이나 치킨 같은 다양하다고 합니다. 참 의료진 여러분들 모두 힘내시고 저희도 응원하겠습니다. 네, 건강하게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 7시 35분에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